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거래일에는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뉴욕 증시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이 특히나 반도체나 바이오 쪽에서 낙폭이 큰 종목들이 나오면서 1% 가까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제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거래 대금이 쏠렸는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 세 가지 종목이 거래대금 탑5 리스트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반도체 종목인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인데요.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빠지면서 0.96% 하락한 72,200원에 거래가 됐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164,900원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이번 주 내내 상승 랠리를 펼쳐온 이수페타시스, 어제는 3%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면서 38,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어제는 변동성이 좀 강했는데요. 두 가지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를 중요한 국가 안보 산업으로 강조를 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중국에 수출을 하는 반도체 기술을 엄격히 통제하라, 이렇게 강조를 한 것도 영향을 끼쳤고요. 여기에다가 SK하이닉스 측에서 HBM을 연구한 임원진이 마이크론으로 이적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K반도체 기술 유출 문제도 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보시는 것처럼 1% 넘게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그 이유는 SK하이닉스가 HBM 등 첨단 패키징 분야에 1조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모멘텀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가 어제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8% 넘게 빠졌습니다. 최근 상승 랠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 넘게 빠진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17%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반격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낸드 플래시 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HBM3E 시장에서 12당 적층 모델을 낸 것과 함께 CXL 시장 선점을 위한 드라이브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절치부심하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 세 가지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으로는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린 어제의 주인공 같은 종목이었죠. 바로 삼성 SDI입니다. 그동안 2차 전지 종목들 강했을 때에도 특히나 셀 3사 중에서 유난히 조정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었는데요. 어제는 13% 넘게 올랐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 PBR 관련된 종목들 기술적인 반등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감가는 0.44% 빠지면서 45,400원에 거래가 됐었지만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선택을 받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어제 특히나 은행 관련된 종목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일제히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러브콜을 보낸 쪽은 신한지주였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가장 상단에는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KNR 시스템이 100.37% 상승을 하면서 마감가를 27,050원에 좀 거래가 됐었는데요. 잠시 뒤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레고캠바이오가 어제는 2.32% 조정을 받으면서 75,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어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래도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는 CXL 테마와 유로모픽 반도체 종목들은 한 번 더 주가가 움직여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오셈과 엑시콘이 각각 2.94%, 16.0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도 유로모픽 반도체 테마로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특징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 SDI 체크를 해보시죠. 2차 전지 셀 3사 중에서도 유난히 낙폭이 컸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도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각각 3%대, 2%대의 상승을 보이는 동안 홀로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인터배터리 2024에서 삼성 SDI가 2025년 정도면 46파이 배터리를 충분히 양산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주목을 받은 건데요. 여기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속도에 있어서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7년이면 양산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삼성 SDI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줬으니까요. 13.03% 41만 2천 원의 종가 형성했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신규 상장 종목 체크를 해보시죠. 네, KNR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유압 로봇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시초가가 170% 넘게 올랐고요. 장중 한때 18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 상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로봇주로 좀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목도가 컸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다른 로봇주로는 그 온기가 확산되지 못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KNR 시스템 그래도 어제 첫 성적표가 나름 선방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죠. 네, 먼저 상승한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가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고요. 그 밑으로는 JI테크, 레이크 머티리얼즈, 소프트젠, 코아시아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승한 종목들 총 두 가지의 테마로 좀 분류가 가능했는데요. JI테크를 제외한 지금 AD 테크놀로지와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소프트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뒤 두 가지 특징주로 분류를 해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JI테크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9.54% 상승하면서 6,2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발행 공시로 인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교보 IBK 첨단 소재 신기술 사업투자 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소식에 투심이 몰리면서 9.54% 상승하며 6,200원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럼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특징주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시간의 거래에서 호재 소식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로 체크를 해보시죠. 네, 화면에는 AD 테크놀로지와 코아시아만이 이름을 올렸지만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강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져온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TSMC와 인텔에 이어서 반도체 설계 기술 업체인 ARM의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에 합류를 하고 2나노 공정 기반의 고성능 컴퓨터 칩 양산의 속도를 낸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ARM은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네오버스 컴퓨트 서브 시스템즈를 제공하며 여기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유일하게 AD 테크놀로지들이 참여한다라고 밝혀지면서 AD 테크놀로지 홀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같은 디자인하우스 종목인 코아시아까지 동반 강세 보였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2차 전지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들 시간의 거래에서도 다시 한번 불기둥을 내주는 모습이 확인됐었는데요. 2차 전지 모멘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두 종목 외에도 원준이나 세아 메카닉스, 원익 피아니 등이 강세를 보였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인 KNR 시스템이 7.95% 빠지면서 24,9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별한 악재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까지 장 초반의 탄력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결국에는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여타의 신규 상장 종목들처럼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하는 모양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 관련된 종목들 플레이디, EM넷이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큐로셀과 자이그 같은 경우에도 3%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장에서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의 경우에 다시 한번 S&P 500 지수 사상 최고가까지 상승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나스닥 지수도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만큼 긍정적인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의 톤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일단 하원에 출석해서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상원에 출석해서는 그래도 금리 인하가 곧 멀지 않았다라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덕분에 뉴욕 증시 상승 랠리를 이어갔고요. 그 가운데 기술주들의 강세와 더불어 나스닥 종합지수 1.5% 올랐고 16,27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었을지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 역시나 화제의 종목 엔비디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900달러 선 강하게 돌파하면서 안착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당 920달러 선까지 돌파가 좀 나오게 되면서 어제 종가 923달러 선을 기록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이유는 역시나 GPU 덕분이죠. AI 산업에서 가장 대장주격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상승하게 되면서 애플과 격차도 굉장히 크게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엔비디아의 격차가 지금 3,14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계속해서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하락하는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13% 정도만 더 오르게 된다면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까지 함께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의 무서운 상승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뉴스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임원진의 주식 매도 소식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에 텐치콕스 엔비디아 이사는 보유 중이던 엔비디아 주식 20만 주를 850달러 선 정도에서 팔았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즈호증권의 애널리스트 BJ 라켓 씨는 엔비디아는 강력한 AI 수요가 계속해서 공급을 앞지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목표치인 850억 달러를 초과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산업 전망이 꾸준하게 나오는 엔비디아 주가도 멈출 줄을 모르고요. 간밤에도 4%까지 올랐습니다. 국내 관련 종목들 함께 보시죠. 네, 국내에서도 HBM이라든지 이렇게 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SK하이닉스 관련인은 판권 갖고 있는 MDS테크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함께 엮여 있는데요. 오늘장 엔비디아 신고가 돌파가 또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종목들도 함께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흐름들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종목 살펴보실까요? 바로 노보 노디스크입니다. 네, 이 종목 9% 가까이 오르면서 간밤에 13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비만 주사제 위고비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죠.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는 지금 알약 버전의 비만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임상 데이터가 좋았습니다. 일상 임상시험 결과 체중 감량 효과가 위고비를 능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알약의 이름은 아마크레틴입니다. 이 실험용 약물인데 이번에 일상 임상시험에서 참가자들이 12주 이후에 체중을 13.1% 감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위고비 이외에도 노보 노디스크가 이렇게 새롭게 알약에 대한 신약 모멘텀을 내놓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자들도 더 많은 신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포인트를 두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주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유니온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마르쿠스 만스는 로이터의 초기 판독 결과 일라이 릴리와 다른 같은 경쟁사들이 개발 중인 다른 체중 감량 약물에 비해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뜨겁게 좀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AACR과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상당한 주목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시가총액도 굉장히 커진 이 관련해서 노보 노디스크 역시나 9% 정도의 상승세, 위고비뿐 아니라 새롭게 이제 경구용 치료제도 개발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구용 치료제의 경우에는 가격도 상당히 좀 나간다고 하니까요. 추가로 이후에 개발 중인 상황들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관련 종목들 보겠습니다. 펩트론이나 동아ST, 인벤티즈를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이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들로 묶인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이 종목들의 경우에도 어제장 좀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펩트론 6% 상승하며 25,500원을 기록했고요. 동아ST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85,300원을 기록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의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들도 노보 노디스크 호재와 더불어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 살펴보실까요? 네, 이 종목은 브랜드라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빅토리아스 시크릿 앤 컴퍼니, 빅토리아 시크릿입니다. 어제 주가가 30%나 급락했습니다. 주가 1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4분기 실적도 별로 안 좋았고요. 가이던스까지 함께 무너졌습니다. 투자자들의 실망감에 이렇게 주가가 함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일단 지난 4분기 매출액은 운임 비용 절감이나 상품화 전략 그리고 인플레이션 완화로 증가를 했지만 지난해 전체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는데요. 가이던스도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올해 순매출 60억 달러가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일단 레페니티브에서 집계가 됐던 월가의 전망치 자체는 61억 4천만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이를 훨씬 더 밑도는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빅토리아 시크릿 앤 코는 란제리 업체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기존의 란제리류에서 다시 한번 수영복이나 스포츠웨어 같이 액티브웨어 중심의 어페럴을 크게 늘린다는 전략을 지난해부터 계속 취해왔습니다. 스포츠웨어 경쟁사들이 내의류 시장을 계속 잠식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가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았고 실적도 좋지 않았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에서도 내의 관련 종목이라든지 스포츠웨어 관련 종목들 몇 가지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형 와코로 배럴, 비비안, 코엘 패션 같은 종목들 함께 또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에슬레저 산업이 좀 성장을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기존의 전통적인 이런 속옷 업체들까지 오늘장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주가적인 연동성은 조금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지만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에 의해서 국내 증시 종목들까지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